방식이 있고 그렇게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강연을 하는 옛날 사람들은 글 좀 하고 좀 됐을 때나 다른 사람들은 거의 문제가 되는 가보면서 시간 나면 적어놓고 참고하고. 근데 이 선비들이 이렇게 그렇게 글마서 이런 것이 아니고 선비라는 것은 정신이 우한 의식이라는 이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우한 의식이라는 것은 천하를 잊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선비들입니다. 선비들은 그냥 뭔가 애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유하면 선비는 세상을 걱정하는 우한 의식을 지닌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 그냥 불운의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진정한 선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상 밖으로 물러나는 그냥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비라는 것이죠. 그와 유인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무슨 사람입니까? 조선 후기의 학자로 의경장을 지내는 분인데 경자 소조약 때에 반하는 상소를 올리고 또 가보개혁 후기에 11내의 승리대가 의경을 이루어지는 거죠. 선비가 나라가 괴롭고 어렵고 뭔가 가로서라는 이렇게 영어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기 7조약 책을 대한제국의 정기 7조약은 우리나라 군대를 대상시켜버리고 일본인들이 또 우리나라 사박군을 박탈시킵니다. 그때에 다시 일본을 가기 위해서 일본에게 회의를 하고 연해에서 넘어갑니다. 연해에서 피난을 피신을 해서 시타도 상위군 보총제로 연락한 의경이 바로 의왕 민승이라는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1910년도 국군이 기탈된 뒤에도 공명으로 계속하다가 국내에 돌아오는 것을 하고 연해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 그분이 바로 의왕 민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문집을 보면 의왕 집회는 문집을 함께하는데 거기는 처전사상 국가가 별도시에 선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다. 선비들이 취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근위소천 나라가 의령을 지켜서 역할을 선내야 우리가 공공을 할 것이 아니고 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령을 지켜서 역할을 선내야 합니다.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거지수 망명해서 예끝을 지키고 망명해서 기회를 보고 운동을 해서 기회를 보고 예끝을 지키는 기회를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죽자 자격을 하자 자정수지 목숨을 끊어서 뜻을 내 주장이 완성되면 결국 목숨을 끊어서라도 계속 끊으십니다. 이것이 서명사다. 이거를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신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서전, 나라가 병도에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진왜란을 예를 들어 임진왜란을 가보면 임진왜란은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하실 때 대학교 또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임진왜란이 어떤 전쟁이었고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선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그걸 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침략을 부시로 조선에서 일으킨 전쟁 이거 1592년 선조 때 일어났습니다. 1597년까지 임진왜란이 7년 전이거든요. 7년 전인데 2년 동안 전쟁 치르고 3년 동안은 휴전이었어요. 휴전을 하다가
휴전을 할 때 이분들이 아주 어떡한 요구 조건을 낼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휴전이 계절되고 재침입니다. 1597년 재침되면서 정유제라는 거죠. 역대까지 2년 그걸 합해서 전체가 7년 전인데 우리나라 조선 중기 1592년도에 7년 동안 임진왜란 정유제라는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 초토화가 되죠. 그렇다면 기억되시죠? 이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100년 동안 일본 정부 시대를 일본에서 하나의 군소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다 통일하고 삼국 통일하듯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님인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후체를 다 이렇게 그림에 보면 조상을 보면 한번 갖거든요. 요 안에 자기가 위상으로 그리고 있는 목표를 하고 있는 무언가를 다 그려놨습니다. 그거는 나를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 놈들이 나고야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4월 14일 만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 갈래로 이렇게 오는 거죠. 세 갈래로 군대를 나눠서 이렇게 오는데 4월 14일 오자마자 부산에 그때 부산지에 부산지 총결제사 정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도 못 버티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바로 이튿날이 4월 15일 날이 동멸입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 그분도 하루도 못 버티고 거기서 일본 사람들 칼에 장례를 전사합니다. 그리고 상주라고 합니다. 상주가 4월 15일 날 4월 20일 그리고 부산 동래성을 점령하고 10막 10일 만에 상주까지 도착합니다. 상주에서 이일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군사를 끌고 내려왔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막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다가 4월 28일 날 3일 후에 충전 한금대가 한금대 올라갔을 때 그때 신일이라는 장군이 내려와서 배수진을 치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됐습니다. 결국 충주 방어전은 무너지고 5월 2일 날이 법원수 김영원이 한양을 시켰지만 5월 2일 되면 한양 방어전 끝입니다. 5월 3일 되면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러면 침공 20일 4월 14일 침공해가지고 5월 3일 함락됐으니까 20일 만에 우리 조선은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런 관계가 없었죠. 오늘은 일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희씨 부대, 세 개의 부대가 올라오는데 권희씨 부대가 부산에 지금 먼저 침입해서 부산지 출사 전발이 군대 전사하고 동해과 송상도를 전사하고 17일 영산성이 함락되고 이때에 4월 14일이고 4월 17일 3일 지났는데 그때의 조선 조정에 전쟁 발발 보고가 있었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정에서는 3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우리나라의 공수라든가 파발이라든가 이런 당시 수단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용지문제 공수를 위쪽으로 올렸는데 어제 그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쟁 발발 보고를 접수한 게 4월 17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4월 18일 날 조선조정은 유승용을 제7사로 상고 신립을 도순변사 이를 순변사로 임명해서 소백사라고 조정 중령 주품에 그것을 편성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렇지만 4월 19일에는 연양성 한막되고 4월 20일 김해성 한막되고 4월 21일에는 경주승 우리 경주 그다음에 구로 경주구야 보라잖아요. 삼화성 같이 한다고 22일 날 영선성 그때에 4월 22일 날 되면 경상도 수구는 자결해 이때 경주는 대를 세우고 도망갑니다. 4월 24일 박재구하고 운경대가 또 4월 25일 이일이 삼국사 북진한 일본군 제1군 대회가 이렇게 쭉 해서 올라와서 5월 3일이 서울 점령됩니다. 경주서는 4월 20일, 영창서는 4월 20일.
요거를 기억해 주시죠. 그런데 전쟁이 되려고 20일만 서울까지 진공하는 동안 우리나라 군사들은 다 들어가 뺄거냐. 그때에 대구가 신지라는데 일로 집계하는 게 있었어. 원래는 전쟁이 일어나면 각 읍성에 있는 군대들 이 대구 신지로 모이게 돼요. 여기서 대부대를 편성해가 있으면 중앙에서 통솔하는 지휘관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사람이 이 부대를 통솔해서 대문을 막아야 되는데 군사들이 지휘관이 안 들어와요. 3일 동안 3일 만에 중앙에서 전쟁나는 나라를 어떻게 지휘관이 들어오니까 군사들은 다 끄끌려 죽었어요. 특히 경주 부윤 윤희양 같은 경우는 손을 들어 사망하고 경상 가정사 이각이라는 사람 다 도망가버렸어요. 다 쓰러지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일만 서울까지 혼났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의 방위체는 재성 방장이라는 이 병사가 있었는데 이종서가 만들고 이일이 정도가 그런 방위체제인데 정도인데 원래는 그전에는 진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이 쳐들어오면 각 업에 있는 그 군사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자체 방어하도록 하려는 그런 체제가 진강법인데 이게 얼마나 외전 일을 갔을 때 일본군들이 한 700명, 700척 이상 쳐들어오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업에 있는 이 군사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아까 얘기한 재성 방향이라는 것인데 재성 방향은 전시가 되면 각 진영에 이렇게 업에 있던 이 군사들이 신지라는 것을 모이면은 파괴된 장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적군이 대규모로 침략을 하시면 대규모로 침략되어 오면 후방 한쪽이 무너져도 다 깨어져요. 그런데 여기 신지에 모인 군사들이 모여서를 경고하고 중앙에서 지휘관이 못 날아왔어요. 명심입니다. 임진왜란에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신속하게 사태가 돕는 그런 병법이 재생성에.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때 대륙을 보면 이 군인수는 14만 5천 명 우리 그 장부에 인쇄표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군정상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예군이 23,920명 안 돼요. 거기 보면 전부 이렇게 보인, 또 말 먹이 주는 거, 또 뭐 말 끄는 거, 수레 끄는 거, 이런 사람들, 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5,000명, 정예군 23,000명. 그 다음에 이 군사라는 거, 진짜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는 7,920명. 약 8,000명 가요. 우리나라 군대가, 그 당시에 군대가 약 8,000명 가요. 이 8,000명이 그것도 2,000 이것을 1년에 4개월씩 돌아가요. 2,000씩 돌아가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 시대가 아주 풍성하게 되어 있었고, 그걸 갖다 이지한의 토종 유고에 보면 군적 작성 시기에 쇠기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면 병으로 죽음을 앞둔 노약자들 10년을 나무 돌 다 개이런 같은 거, 도야지, 이 도야지, 이런 사람들 것도 다 군적에 올라가. 그래서 군적에 보면은 죽은 사람한테도 백골 짓고, 세금을 붓고, 또, 아이한테도 가족들이 이빨이 못한 아이한테도 세금을 한국 중정.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군적에 올라와 있는 숫자만 치고 실질적으로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0명. 그 정도가 이게 동네 군사 순서들, 그 당시 임진왜란 때에 동네 군사 송상현이 장렬하게 전선을 했다는데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두개 나오는 게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동네 성인데요. 그러면 말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경상, 경사, 이 가게는
이 도망가는 것들이 이렇게 부산이 워낙 중요해요. 이런 물산성에 가라앉는 물산성으로 가는 차가 도망가거든요. 경주성에 가라앉는 경주성으로 가는 차가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여자들 올라가서 기와장하고 가서 혼자서 외부들을 촉합니다. 양반도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하고 던지고 그 당시 이때 무기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고 아직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송상현은 도저히 우리 군사, 우리 성 안에서 부자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보복을 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끝까지 싸움을 하다가 장면하에 전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외군의 대장도 이 사람의 충격을 가상에 여기서 시를 남겨놓은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충렬사라고 부산에 가면 그 사람을 지금도 대양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충렬이라는 시효가 되려고 동네에 충렬사라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도 대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현이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맨 처음 중단국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맨 처음 다음 격전, 중앙군대 군대하고 격전하는 것이 상주 북천이 여기서 처음 올라오는 적하고 부닥뜨리는데 비상병력이 일본군과 척전 바깥으로 신지로 모인다 했는데 그때에 서울에서 이길이라는 지휘관을 보내고 이 진도사 이길을 지휘관을 보내는데 군사를 끌어모으면서 군사로 고작 60명이 됐어요. 그리고 24일 저녁에 여기에 성주에 도착했는데 이때가 어디까지 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 끌어모아서 800명. 그런데 그때 일본 분들이 사세가로 올라오는 분들 16만 명 중에 2만 명이 이쪽 선으로 올라오거든요. 2만 명 정예부대, 주력부대 2만 명하고 우리 농민부대 800명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보면은 여기 이 800명을 끌고 여기 와서 진실을 펴다 가지고 우리 상주성리선을 쓰는 데에 놓고 여기다가 전을 펴니까 서른산 쪽에서 나오는 피난민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리한테 와서 그러면서 여기에 펴면 내가 친다면 그냥 들어올 것이다. 여기 펴서 된다. 그러니까 이 이리가 순전히 하면 이 자꾸 그런 헛소문을 헛들여서 군인들이 사기만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이더라도 내 지금까지 기다려보고 죽여라. 그래서 나중에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생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상주성이 겁났겠다는 소식이 많아요. 그런 정보로 이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적절히 대한 중령 정보 이런 것을 무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또 나오고 결국 사업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일도 여기서 치고 나니까 외국들 속에서 북진해버려요. 7일이 800명을 이끌고 충주 판동대에서 이렇게 지휘를 치는데 여기서 결국 신립이라는 사람은 연인적으로 상대로 저희 국방에서 싸움하고 결국에서 사전 베테랑입니다. 이 사람은 그 베테랑이 팔로 쓰고 이런 군대들을 가지고 왔는데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데서 힘을 치진 않지요. 왜냐하면 산에서 길목을 지켰다. 문경세라든가 도력이라든가 저는 길목에 있어서 싸움을 했는데 여기서 배수진을 친 이유는 자기가 이 군대 800명을 통솔할 거는 아닌 게 만약에 여기서 안 치면 군인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여기서 배수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폐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무력이 있었어요. 쭉 전부 오합 지주리에서니까 이거를 갖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거를 지주를 찾는
결국 그게 안 밝혀져요. 그런데 이렇게 참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임난전에 조선의 고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200년 동안 조선 초부터 200년 동안 한번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없다 보니까 조정에서는 태평성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율복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10만 양정 쓸 거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조정에서는 태평성대입니다. 걱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군적에는 한 20만 명이 또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있더라고요. 다 세뇌를 해가지고 한 800만 명이 또 안 했나. 썩고 썩어도 걸어졌거든요. 그때 일본은 개발을 해서 벌써 새로운 개인의 무기, 조총을 연발로 살리고 가는 거지. 개념으로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총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성룡이 그 당시에 자기였는데 신일리 이사를 아까 이분이 순변사였죠. 이분한테 일본 사람이 조총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이사들이 신일리 순변사가 변방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그 외국인이라고 대비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일본 사람 조총이가 우리가 무슨 대비가 아니고 아메리카 이사람 신일리가 왜냐하면 예방도 참 많지만 그게 어디 손나보다 맞는다니까. 조총의 개념은 조총은 그 겨냥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서는 어떻게 준비했냐.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거 보면 부처를 하고 있었죠. 그 부처를 딱 펼쳐보면 그렇게 여기 보면은 조선을 거쳐서 중국까지 찾아내는 도요토미 절대의 무수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물이 지금 박물관, 오사카스 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건 일본 지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선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옆에가 중국입니다. 남경, 북경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조선을 뿐만 아니고 한국, 남경, 북경까지 다 침략해서 내가 못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언제 침범할지 그만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대마도 1592년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1587년도 그 막강해진 군사력으로 대마도를 점거를 해요. 대마도를 조선하고 일본 중간에 있으면서 아주 중재에 가는 그런 서브인데 그 도요토미 대마도주인데 대마도의 최고 대장 조미지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조선 왕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선이 어떤 것을 옛날하겠지. 조선 왕을 복종시켰어. 입조시켜라. 네가 가서 왕한테 가서 나라 정권에 조선이 앞장서서 안내하고 해야 하려면 대마도 보조인데 그래서 명령을 하죠. 특히 대마도 보조는 경제적으로는 조선에 의지해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죠. 대마도 보조 조선에서 전부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인데 이런 도요토미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해보면 조선하고 관계가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러지 마. 공무선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선에 와서 조선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통신사를 좀 방해했던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일본을 통일했으니까 지금 통신사를 좀 방해하고 그리고 또 하늘
치는데 기대 달라고 한다. 이렇게 공무원을 일조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주죠. 가져주는데 우리 그 도시에서는 그런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믿고 실질적으로 우선 통치사를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랬는데 그때에 1590년입니다. 서인으로는 정사 황윤기를 넣고 동일로는 고사 김승희를 보냅니다. 서인으로 가는 황윤기 저 사람은 요 전쟁이 일어난 1년 전에, 요 확인하기 1년 전에, 통신사하고 1년 전에 경주 부연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사람들은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갈 때 경주에 가서 한번 장소에 갔어요. 통신사 사람이나 사람이나 인천에 우리가 내려갔는데 그때의 선조가 통신사를 통해서 보낸 문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사회적 계시니까 이진열한 전문 박물관인 고야선 박물관 성문처럼 되어 있는 이 문서입니다. 그때 선조가 보낸 문서가 여기 박물관에 이렇게 관전해 있는데 토요토미의 전국 통일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웃으로 지나겠습니다. 설립 요구를 인노. 이제 이 선조는 그 당시 아까 대마도 거짓말 하고 오면서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이렇게 국서를 보내주는데 도요토미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도요토미는 자기 그 문서가 그대로 가져주라. 일본 통속으로 중국 사대기의 줄을 바꿔놓고 황제의 조정에서 억만 년이나 정치를 행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나를 정권할 때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이 정도로 그렇게 답장하죠. 그리고 그것을 또 보고 2년 동안 1591년 1월에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들이 그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하는데 김승일하고 김성일이 보고를 하는데 이때 공론이 분열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안일한 데서 일본이 곧 침공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황윤기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일본은 우리를 침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공연한 말로 음식을 의지를 필요한다. 그 역할이는 도덕의 이루고 이렇게 원하를 침공하는 건 안에 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아마 보니까 김성일이 말을 받아봤죠. 그러면은 미식이 동요도 저졌대고 지금도 저졌는 조끼를 하나씩 시급을 넣어줬고 그러니까 황윤기의 보고를 무시해. 조정에서는 의견이 아닌 시에 신약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오류를 그 상해 나고야성의 위치가 그 당시에 우리 일본 분들이 침범 본대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세운 성이 나고야 우리나라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성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 나고야 성의 근본은 보면은 그 나고야 성의 근본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은 2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고 성에 주변에 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여러 곳 있고 대형 선박, 제자소, 제자소까지 전쟁 국기가 착곡하고 있습니다. 1500 4월 달에 16만 대군을 9개의 부대로 편성을 이루면 드디어 4월 14일 부산에 침입하는 도착합니다. 조선 전역에 일합은 하나 차고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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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는 압록강 의주까지 그는 우리 거래서 그리고 전라도 요 일부하고 평안도 일부만 남겨놓고 조선 전체를 다 일본군들이 넣었어요. 여기만 조선이고 거기 다 일본군들이. 근데 이마들이 그 변명들이고 깡패 같은 무리들이 전체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것이 이 대장들이 전부 자기 도지사를 다 정해요. 우리나라 8개 도에 도지사를 모두 다 정해가지고 여기 그가 들리는 세금 품목을 이렇게 다 적어서
환경 도우미들 그들의 혹시 좋은 모양, 말리는 데이터 그러냐면 상세 기술로서 특산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라. 그렇게 딱 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목이 나가고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수결을 다 하는 거야. 약탈이. 근데 이 양이 언제 양이냐면 이게 전년 전에 정상적으로 생산이 됐을 경우에 그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다 인원들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국토는 황폐가 내가 전부 백성들도 살아서 도망갔거든요. 동생 사람들도 없어서 생산량이 5분 1로 줄어들었는데도 옛날 정상적인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우리가 이걸 색을 뭐냐면 도가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진이 들어간 거가 기억이 근데 이 백성들은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지났죠. 학년 너무 많으니까 중국적으로 대량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세금 이거를 해서 나중에 우리 여기를 참 기지화해서 여기서 그 일본분들이 먹을 양식을 여기서 조달해서 명나라를 신도할 때 그때에 신경을 써요. 이게 그만의 중세예요. 그래서 이런 일본 정세는 조선 백성에게 가장 큰 방법. 그때가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임금도 도망가고 성에 있는 성주라든가 뭐 관리들을 다 도망가고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죠. 백성들이 원망도 하죠. 오히려 점령군한테 더 접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임금도 어디로 도망갔다 관리들 사람도 있었고 일본으로 스파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반발은 이렇게 빼앗는 작은 그렇게 했었죠. 가장 크게. 근데 우리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물도 없어요. 종자로 할 그런 곡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금 나무 뿌리 캐고 산에 가서 송기 끊어 먹고 그러니까 이 도요타미가 조선에 가서 식량을 공급받아서 명나라를 침공했다는 그 계획이 수포를 자기 생각이 잘된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 선조는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 쪽에 사실을 떠나서 우리 문제로 도저히 안 되니까 장수를 좀 가져주십시오. 그러니까 명나라 왕이 장수를 세명으로 그것을 기준하는 기술이 동물의 산성에 따르면 영국 장장이 우리나라에 3명의 장수를 기린 쓰리다. 지금도 가면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명나라 군대들이 왔어요. 명나라 군대들이 왔는데 명나라 군대가 없이 틀리죠.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평양성까지 일본군들이 안에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성 전투 여기서 이미 손으로 그친 겨울에 이 여성이 그들이 명나라 지원력 사면이 왔고 또 우리 조선 남한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평양성을 공격해 평양성을 뺏기는 뺐는데 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 백성들은 일본만 뿐만 아니고 이 떼놈들 가지고 두 개 살아요. 4만 명들 두 개 살아요. 누가 있습니까? 곡식 없다면 나들은 여기서 와서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를 위해서 목숨을 사는데 돼지구나 소자가 얼마나 가서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명분의 분량 보고 이게 태어나는 거 나오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그래도 위에서는 압속책이에요. 압속. 우리 임진왜란 전에는 양반이라는 그 정말 양반이 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 보면 교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거의 이 납속책으로 인해서 곡식을 돈을 갖다 주면 양반을 사는 거죠. 법이라도 일반 백성이라도 500석 갖다 주면 베스를 줍니다. 그 대신 실직을 나가지는 못하죠. 그냥 쪼가리만 인명이라고 하고 그거가 공명책이다. 지금도 보면 어떤 집안이라고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지를 해요. 임진왜란 이후에 나오면 거의 보면 압속책 그리고 이제 벼슬을 삼는 그런 공명책입니다. 실제 이름만 있지 벼슬 되는 것은 그 정책이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물량을 내는 사람은 훈력도 낸
우산업인 이런 것을 또 양인은 양반을 선정시키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우리나라 문양도 없고 일본은 식탁도 강해요. 조선조선의 낙속책도 있고 이러니까 함중고를 그래서 붙잡히면 젊은 사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일본 사람들 붙잡아가서 로비시장 자유를 로비시장 바로 태평양에 또 어떤 뭡니까 사탕수수 농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로비시장이 인디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워낙 공급이 많으니까 로비시장의 가격이 다운되면서 세계 로비시장이 다운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야들은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인까지 같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 우리 무슨 우시장의 속거를 받듯이 사람들 알아서 대신 강화 앞바다 물산 앞바다 백성의 신앙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당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우리가 근데 바로 앞에 속골받았던 조선을 보면 주역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전쟁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백성들 그 중에서 선비 생만 있던 그런 선비들이 의병을 위해서 갑자기 적의 보고 부대를 합니다. 이 의병의 존재를 그랬던 이유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조선에서는 나라 전쟁에서는 가서 임금만 다 잡아버리면 다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금이 도망가버렸어요. 그걸 못 잡았죠. 그런데 임금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굴복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의병을 이건 예상을 잘합니다. 이 사람이 통일장군 박재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이름이 11만 어령산 이렇게 해서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홍의장군이라고 음력 4월 22일 날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도 음력 4월 22일이 양력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죠. 이분이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날 의병을 날로 정합니다. 이 사람들 의경인데 의령에서 의경인데 일본에 아까 실수가 하나 있었다. 몇 개 있었죠. 처음에 임금이 도망갈 줄 모르고 조선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할 줄 모르고 또 하나 수군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자기들은 도곡을 여기서 딱 와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평양까지 올라가면 배에다가 장기를 싣고 올라가면 되는데 바다로 가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조선 수군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야들한테 이렇게 가서 상길에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어가라는데 그때에 의령 여기서 갑자기 의령을 가게 돼서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 아들을 통해서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는 의령을 그렇게 한 사람 박재우 이날 행치의 의병들이 승리한 정강진 전투라고 하는데 남강의 가장 큰 나루는 최초의 의병의 승자이죠. 정강진 전투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미리 박재우가 강의 수심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곳에다가 대나무를 다 뽑아놓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내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기서 와서 주민들한테 물어요. 저거 대나무도 표시하는 거예요. 모범이 가장 얕은 곳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로 거기 얕은 곳이다 들어와서 물러 들어오다가 여기 내복해 있는 의병들을 걸려서 거의 전멸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 전투로 정강진 그러니까 이 정강진 전투로 인해서 곡창지대로 들어가는 이 와이프와의
이 사람이 전라감 차예요.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자기가 도지사를 하면서 독청지대에 있는 사를 갖다가 빼앗아서 그냥 쓰고 생각해요. 불량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라는 사람이에요. 박재범. 이번 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절대 상해요. 왜냐하면 그가 대동한 일본의 정부에서는 문대기 정부가 끝나면 민중의 제약이 있다는 이걸 당연히 예상합니다. 거듭이 하나차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대접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수였고, 또 알겠겠죠. 처음에 선조가 도망가버린 거, 백성전이 가능하다는 거, 조선 수군이 가능하다는 거, 의견의 전쟁, 그 다음에 국방의 유진적, 자기들이 또 올라가면 유진적이라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또 일본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변화를 치면 유진적이 또 되게 가능하겠죠. 이것들이 다 판단을 못해요. 무사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우리 조사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했었고. 그런데 경주에 이렇게 인간의 나라 사정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경주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직직의 후기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때 경주부는 도구가 하나 있고, 밀양 도구가 있었고, 구원이 명산, 울산, 청도, 성해, 대구, 여기 5개 군이 있었고, 또이 10개 있었어요. 경산, 동네, 장년, 원년, 기장, 장기, 영산, 동동, 영희, 종합, 여기 다 그 당시에 경주부가 이 경주부는 훔쳐사는 충절해서 덜단에 피해가 가장 큰 집. 울산 쪽으로 들어오는 거, 영일 쪽으로 들어오는 거,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거, 딱 경주부죠. 이민을 때뿐만 아니고 휴전대로 3년 동안 휴전했다가 휴전대도 이렇게 신생거에다가 진을 따라가면서 계속 경주 쪽으로 와서 약하게 경상은 올라와서 그때는 학교들이 이쪽 사람들이 경수를 시키고 그 다음 또 여기에 민감한 문제들이 와서 지문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양력 행상을 줘야 그런 상황이 경주부에서 그때 경주부가 일본인들이 친구를 왔을 때는 4월 22일인가 그때 우리가 하나입니다. 은희라는 건 64살 사람이 고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도망가고 기대죠. 도망가 가버리니까 아기장이라는 사람은 판관인데 고용 밑에 있는 판관이죠.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 아기장. 영덕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의견을 하고 수술을 해서 이 경주부를 지키는 그런데 나중에 경주선 상납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의장이 여기서 경주선을 갖다가 다시 찾고 역전 공간 찾고 그래서 성승 장고래 나중에 경상도 경찰사, 백마설도사 이런 게 되지. 근데 가면 도망을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분이 또 돌아와서 의견을 모집해서 그래서 사옵니다. 그래서 경주성을 되찾고자 민간과 같은 폭죽을 시킵니다. 이때 실상을 갖다가 비변사에서 비변사 같은 거는 지금 공익신입니다.